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고민과 함께 마무리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는 내가 수익을 받든 손실을 받든 무조건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 교관쌤,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무조건 싹쓸이죠. 그런데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해야 될 부분을 오늘 좀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네. 벌써 한 작년도부터 해서 꽤 많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8강이죠, 벌써.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매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싹쓸이 차트 기법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먼저 네. 갖고 온 부분은요. 이 업종 대표주 움직임을 주목해라.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입니다. 요즘 들어서 좀 핫한 기업이 있죠. 작년도 뭐 도요타 이제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막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네. 최근 들어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에 딸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부품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휘청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 휘청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의 악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금액 크신 분들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개별주들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이 대장이죠.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인데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어제 어떤 얘기 나오셨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이었을까요? 그 발표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M&A를 이제 공시화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삼성전자가 함한 이후로 이 M&A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공식화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주주환원 정책이야 주주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은 안 하고요. 앞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실적이 확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역시 앞으로 미국 쪽에 설비 투자를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야 쪽 굉장히 앞으로 증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도에 누들 정책 얘기 나오면서 최소한 10년 안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요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텔을 이제 버리고 ARM과 손잡고 자체 반도체 칩,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앞으로 애플카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걸 만약에 공식적으로 확정짓고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주가가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가총액 1위 기업 테슬라. 이 테슬라가 저는 지난번에 배터리 대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이제 앞으로 2, 3천만 원은 저가 그런 차를 많이 만들면서 대중화를 이끌겠다. 저는 혹시 뭐 전고체 전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건 전기차 시대를 먼저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과열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 이런 재료들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떨어지면
이걸로 대사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기회를 노리면 항상 N자 패턴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딸린 기업들을 잘 봐야지만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 삼성전자 이 차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때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관심을 받았는지는 아마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죠. 밀주 국면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이사가 꾸준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죠. 이때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보조 지표들이 다 맞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급소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 삼성전자는 임원들이 매수하고 차트가 밀집 국면에서 이제 720선 부근에서 본격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 차세대 D램이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 빨리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1등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한 2% 정도 좀 조정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진 게 아니었죠. 오늘 장중에 좀 반등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미국 선물지수에 의해서 역시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그 투기성인 종목 가지고 역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전혀 삼성전자의 오늘 악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10만 원대를 향해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요. 말 그대로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웬만하면 가는 게 좋겠죠. 일단은 5일선 회복되는 순간 그때 다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면서 지금은 좀 관망 구간으로 보다가 역시 또 때를 노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년도부터 차세대 D램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4년에서 한 5년 가까이는 꾸준한 N자 패턴을 그리는 상승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D램 올해 업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죠. 그런데 올해가 특히가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니까 올해 또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징역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 올해 혹은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참 기분이 좋았을 만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재료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관련해서 왜 대장주를 봐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석유 시대는 가라. 예,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온다. 이런 문구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제가 이렇게 좀 화끈하죠. 예. 저는 그냥 화끈합니다.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그런 좀 유행어를 만들어냈어요. 예, 테슬라는 가라, 현대기아차는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예. 바로 F가 제로 나오면서 날아갔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이 예전에 네. 다우 시가총액 거의 다우의 1위 기업이었어요. 근데 엑스모빌이요? 예, 근데 이런 석유화 회사들이 요즘에 몰락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SKGS가 이제 석유 어떻게 보면 휘발유 이제 충전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전기 수소차 충전소로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맞게 신사업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SK와 GS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ESG 이게 친환경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 친환경 이제 환경 보호 그리고 이제 사회 정의 그리고 윤리 경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이유가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런 기업들이 친환경 이 지수가 높지 않은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도에 이미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높은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도 SK 같은 경우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죠. 뭐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쪽 그리고 역시 수소 쪽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SK는 반도체 쪽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 뭔가 선택을 하는 시점이 많이 왔어요. 아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디지털화되고 있죠. 기업들이 디지털화, 반도체 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체 빅히트도 마찬가지고요. 위버스 플랫폼을 역시 런칭하면서 전반적으로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대 아마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엑스모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관련주인데요. 2020년 3월 달에 최저 바닥을 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주가가 $45 왔습니다. 많이는 안 올라왔네요. 예, 한 50% 올랐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작년도까지만 해도요. 탈석유화하지 않았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시대 흐름에 뒤처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가가 흐름을 주목을 못 받았던 거죠. 50% 쳐주지 않죠. 3배, 4배 가까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적었다라는 거죠. 이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올해부터는 탈석유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기 수소차 시대로 어느 정도 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만큼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친환경 시대의 대비를 좀 못했습니다. LG화학, 삼성에스테의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미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롯데그룹은 약간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쿠팡 같은 기업들도 역시 온라인 시대를 디지털화 시대를 많이 대비를 했는데 롯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롯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들을 잘 선택해야지 이런 기업들 50% 먹는 게 아니고요. 이 721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만 해도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익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엑슨모빌이 다우에서 1등 기업이었군요. 예전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시대 흐름이 또 변화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좀 주제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부분은요.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다. 미래 먹거리.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글로벌 기업들의 방향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눠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투자하는데 10년, 20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죽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논하긴 그렇지만 요즘 좀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예. 장기간 이 두 예. 섹터가 굉장히 활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평생 이제 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향후 5년 동안 정부 110조 플러스 알파가 투자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170조 이게 말로만 해서 체감이 좀 안 오죠. 하나도 느낌이 안 옵니다. 저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서 체감은 안 오는데 그만큼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역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쪽만 100조 이상 투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설비 투자에 들어가겠다. 전기차 쪽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뉴딜 반도체 쪽,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온라인 업체들 역시 지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들을 확대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디지털 뉴딜에 먼저 대비된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쿠팡 업계 1위죠. 굉장히 요즘에 나스닥 상장도 진출도 추진하고 있죠. 그만큼 카카오 거의 모바일 쪽으로 올인했던 기업이죠. 디지털 뉴딜에 굉장히 최적화됐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이버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사업을 그쪽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라인이라든지 세계 쪽에 해외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높게 좀 평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런 부분들,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수소차로 나누기 때문에 역시 전기수소차하면 앞으로 현대기아차를 또 빼놓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수소하면 하나 쪽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산그룹도 거의 그린 뉴딜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핵심 결사들을 또 매각
시작하면서 두산 퓨얼세레라든지 이런 핵심 수소 쪽에 관련 기업들, 두산중공업, 풍력 쪽 이런 기업들은 핵심 알짜배기 계열사들 놔뒀죠. 두산 밥개까지는 놔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를 통해서 이 현대차 이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여기는 매수권이 아니죠. 예, 밀집 국면이고요. 721선 부근이고요. 역시 MACD 같은 경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도가 빨갛게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죠. 밀집 국면 항상 저는 721선 돌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조정받는데 끝났느냐? 이 부분은 일단은 아직까지 물음표이긴 하지만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산업적인 사이클이요. 전기수소차 사이클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올해부터 전기차 플랫폼을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현대기아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중요하느냐? 이 플랫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그만큼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에 이 플랫폼을 이제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현대기아차도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몇 곳 완성 업체가 이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을 많이 의뢰하고 있다. 만약에 의뢰를 해서 많이 다양한 완성 업체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제2의 구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대기아차가 현대 전기 수소차만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니죠. 앞으로 애플카 쪽에 기대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수소 충전소부터 해가지고요. 전기차 충전소부터 해가지고요. 세계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소를 최근 들어 건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로봇 사업 이제 20% 가까이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모빌리티 사업까지도 역시 30% 가까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아, 현대로 사명을 이제 변경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이제 변경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아마 이번에 내려올 때가 가장 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월달 이후 3월달에 신차 출시가 임박돼 있습니다. 너무 미국의 이 게임스탑이라는 기업 하나만으로 우리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우려하지 말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은 너무 추격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리면서 향후에 역시 2월달 이후 반등을 기대해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예시 종목으로 현대차가 또 등장을 했네요. 계속해서 어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어떤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네. 것도 볼까요? 예, 이제 이 한류 열풍 전 세계 강타하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아마 기생충 혹시 보셨나요? 봤죠? 저는 또 못 봤습니다. 진짜요? 좀 너무 약간 잔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좀 그러면 마음이 약해요. 평소에 영화는 보시긴 보시죠? 네, 영화는 보는데요. 좀 약간 좀 무섭거나 약간 좀 잔인하거나 그런 영화는 그렇군요. 자제하고요. 좀 웃음 주는 영화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했죠. 엄청났죠. 그래서 농심 짜파구리 이 짜파구리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농심 짜파구리 때문에 그때 2020년도 때 굉장히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항상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식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생충이 대박 터졌다? 네? 역시 농심 짜파구리가 전 세계적 유행이다. 농심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사랑의 불시착. 저 이 드라마도 좀 못 봤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손예진 씨랑 그리고 현빈 씨가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뿌듯한데요. 그만큼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제작사가 이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 좀 주가가 핫한 모습이 좀 나타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생활 속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이건 모르면 간첩이죠. 제 아들이 맨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요? 어떤 노래요? 최근 들어 신곡이 나온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가 소속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그쵸. 제가 지난주 좀 갖고 왔던 종목이죠. 요즘에 일단은 급등세가 좀 이뤄지다가 단기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실생활 속에서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 빌보드에 진입되어 있는 노래 이런 부분들을 포착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오늘 연기금 쪽에서 수급 이탈이 없었습니다. 오. 제가 추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앞으로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 텐데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심 같은 경우 와. 일단 이 2020년도 때가 그때 당시가 기생충을 이제 막 열풍이 불어닥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요, 예. 정말 농심은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좀 낙폭을 네. 보였다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나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네. 수혜를 입었죠. 사람들이 이제 라면 네.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짜파구리가 유행하면서 거의 추세적으로 와.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염려가 없었죠. 7월 달 때까지 쭉 올라가면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짜파구리 열풍이 불 때 사면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죠. 네.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또 늘어나는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서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에 좀 핫한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일단 최근 들어 720에서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밑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거래량 증가, 역시 사랑의 불시착, 대박.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한류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처음에 초반에 방역에 성공을 한 국가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은 타 국가에 비해 없었어요. 거의 타 국가에서 이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만 해도 거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이 올스톱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엔 텐센트 같은 경우, 이 제이콘 텐트리 같은 경우도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해외 쪽에서 상당히 K 컨텐츠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앞으로 한 몇십 년 후에는 이 한글, 이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좀 공용어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 이 정도까지. 문화를 장악하는 국가가 네. 아마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큰 국가가 되지 예.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드래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있는데요. 빅히트. 이 빅히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와. 빅히트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아마 6, 7% 정도 조정을 좀 받았을 거예요. 네. 어제만 해도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쪽 수급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빅히트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여기 넘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빅히트 같은 경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차트는 제껴두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위버스라는 글로벌 이 플랫폼 같은 경우가 앞으로 거기에서 노래만 역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품들을 막 팔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뭐 굿즈부터 해가지고 아닌 말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고기부터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 쿠팡 같은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쪽에서 한 5천억 가까이 거의 4천억이죠. 투자를 받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국내 제한적인 기업보다도 해외 쪽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지만이 굉장히 큰 성장세가 이뤄질 수 있으면서 큰 상승률을 노려볼 수 있겠죠. 저는 내수에 국한된 기업들은 아예 거의 쳐다보질 않습니다. 해외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내수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오늘 함께 차트와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 도움 받으셔서 좋은 종목들 골라 나가시는데 힘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같이 공명정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 들으셨을 텐데요. 좋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정주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777번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꼭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요, 좀 더 제대로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